박찬욱이 영화죠, 그죠? 박찬욱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고. 박찬욱 영화는 보면 대체로 뭔가 이상해요. 뒤틀려 좀 많이 뒤틀려 있죠. 근데 영화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뒤틀려 있다는 게 일상생활을 잘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차가 날아다니고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근데 뭔가 좀 그래. 예를 들면은 지금 복순 나의 것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영화 그 방송 제목 왜 이러지? 그 영화 내용처럼 예를 들면 주변에 애가 납치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면 장기를 밀매하거나 그러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박찬욱 영화에서는. 근데 박찬욱이 근데 영화 소재로 그런 걸 잘 써먹죠. 친절한 금자씨도 박찬욱이 거 아닌가? 아가씨는 근데 안 봤고, 나는 설국열차 박찬욱 거였고. 맞아요, 박찬욱 거였고. 설국열차도 뭔가 좀 이상하지. 맞아, 금자씨도 박찬욱 거였는데 놀랍게도 제 기억에는 사실은 친절한 금자씨가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올드보이도 박찬욱 거였구나. 복수는 나의 것이 가장 먼저네요. 복수는 나의 것이 2002년 영화고요. 올드보이가 2003년,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가 2005년. 요렇게. 제가 아는 그 쓰리몬스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2004년 영화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저는 보진 않았거든요. 박찬욱이 직접 그 승객으로도 나왔었구나. 아무튼 복수는 나의 것이 2003년, 아까는 2003년, 2002년이구나. 2002년도 영화인데, 2002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월드컵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월드컵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뭐 월드컵은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이제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시기였지. 스리몬스터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라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막 생기고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빈부격차도 많이 커지고요. 사실 그거는 뭐 7, 80년대부터 그랬지. 빈부격차도 많이 생기고요. 도농격차도 많이 생기고, 어쨌건 사람들 간의 모순이 막 이제 심화되고 있을 때, 한창 심화되고 있을 때가 이제 2002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IMF가 그 중간에 한번 터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한 번 더 터질 그런 게 있겠죠. 뭐 박근혜가 이제 박근혜를 쫓아낸 게 아마 그 모순이 한 번 더 터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뭐 줄거리 이렇습니다. 줄거리. 나베르 줄거리입니다. 한국 최초 정통 하드보이드 무비. 하드보이드가 전 뭔지 모르는데, 우연히 시작된 비극, 상상보다 거대한 파국. 선천성 청각 장애인 류에게, 류라는 게 이제 신하균입니다. 신하균에게 누나 임지은은 유일한 가족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누나는 병이 악화되어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얼마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 누나와 혈액형이 달라 이식 수술이 좌절된 류는 장기 밀매단과 접촉해 자신의 신장과 전 재산 1,000만 원을 넘겨주고 누나를 위한 신장을 받기로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로 드러나고 그때 병원으로부터 누나에게 적합한 신장을 찾아냈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지? 그거면 수술할 수 있어. 이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수술 기회를 놓치게 되어 괴로워하는 류를 보고 그의 연인인 영미, 배두나입니다. 영미는 아이를 유기하자고 제안한다. 딱 필요한 돈만 받고 돌려주는 거야. 이건 착한 유기야. 우연히 알게 된 중소기업체 사장 동진, 송강호입니다. 동진의 딸인 유선, 한보배입니다. 유선을 납치하는 류와 영미. 그러나 돈을 받던 날 류의 유괴 사실을 안 누나가 자살하고 동진의 딸 유선도 우연한 사고로 강물에 빠져 죽는다. 회사 일에만 몰두해 이혼당하고 회사마저 어려워진 이후 딸에게 생애 전부를 걸었던 동진은 딸의 죽음 앞에 복수를 결심한다. 누나를 잃은 류 역시 자신이 유괴를 택하게 한 장기 밀매단에게 응징을 준비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묻는 폭력, 점점 더 잔혹해지는 복수의 반전. 그들의 결말은 이렇게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양파 왜 토하냐? 야! 씨, 좀 이따 치워야겠네. 끝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하나 나사가 빠져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 줄거리 자체는 그냥 복수의 복수. 폭력,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력이라고 돼 있는데 요 수사가 되게 적절합니다. 이게 그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잘 이제 맞물려 돌아가더라도 뭔가 하나 어긋나면 있잖아요. 뭔가 하나 어긋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잖아요. 그 간격이, 틈이 말도 안 되게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계 전체를 부숴버리는데 톱니바퀴가 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임시로 뭘 하나 고친다고 이걸 멈추거나 아니면 뭐 다른 톱니바퀴를 다른 걸로 대체했어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뭔가 하나 틈이 벌어지는 순간 뭔가 헛돌거나 그죠? 그러는 순간 기계가 멈춰버리거나 기계가 부서져 버린다는 거지.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 관계도 보면은 잘 지내다가 뭔가 하나 이제 한비자에서는 그걸 영린이라 그랬는데 뭔가 하나 영린, 그러니까 용의 뒷덜미 목덜미인가 아무튼 거기 있다는 그 뭔가 정말 운 없이 재수 없이든 뭐든지 재수 없게 건드리면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는 것도 아이씨 양파 저거 토해네.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신하균의 누나 역할인 임지은이 어떻게 유괴 당일날 아니 유괴해서 이제 돈 받는 당일날 돈만 받으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건데 돈 받는 당일날 자기 동생이 이제 그 여자애를 유선이죠 그죠? 유선이를 납치해 왔다는 거를 유괴해 왔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 혹은 이제 아무 단서도 없는 사건에서 어떻게 송강호는 자기 딸을 유기한 게 신하균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처음에 기기가 박살나는 거하고는 별개로 다시 또 기기를 돌리거든요. 영화적 장치죠. 사실은 실제로 세상에선 그러지 않으니까. 주제라고 하면 사실 별건 없어요. 주제는 그냥 복수니까. 그 박찬욱이 이제 요거하고 올드보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그 뭐였죠? 친절한 금자씨 만들면서 그걸 보고 자기 복수 3부작이라 그랬다면서 그러면 뭐 그런 거겠지. 주제는 별거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보시면 재밌어요. 송강호가 사실 초반에는 존재감이 잘 없습니다. 중반 이후로 가면은 이제 송강호가 영화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신하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선을 자기 지분 한 4, 50% 갖고 있습니다. 배두나는 10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송강호, 신하균, 배두나의 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혹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 뭐 후추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마지막에 배두나가 물론 여러분 이거 스포일러를 피하시려고 그러면 보지 마세요. 뭐 2002년도 거니까 거의 20년 전 영화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알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배두나가 속해 있는 무슨 뭐지 무정부주의적 그 사회주의 그건가 폭력적 사회주의 뭐 아무튼 그 무슨 단체가 있어요. 속해 있다고 하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제 배두나 혼자밖에 조직원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송강호가 이제 배두나를 죽인 이후에 그 배두나하고 이제 신하균을 죽이죠. 복수한다고 죽인 이후에 자기 딸에 복수한다고 죽인 이후에 배두나가 있었다는 그 조직의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송강호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버리는데 어이가 없죠. 보고 있으면 송강호가 사람들은 영화 오면서 송강호가 드디어 딸내미 복수했구나. 어떤 사람은 아 신하균이 너무 불쌍해. 어떤 사람은 배두나가 너무 예뻤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뭐 그걸 이제 좀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는 외부 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시덥지 않은 말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그냥 재밌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밌는 요소. 박찬욱 영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대비되는 게요, 이창동 감독 영화하고는 되게 상반됩니다. 이창동이나 박찬욱이나 예를 들면 둘 다 차가 안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얘기들을 하죠. 근데 박찬욱이 예를 들면 좀 더 상업소설 같은 그런 선정성이 영화 안에 항상 들어있다면, 물론 그 선정성이라는 게 뭐 김기덕이나 아니면은 그 홍상수 있죠. 홍상수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별개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화를 전부 다 이제 섹스 중심으로 퍼져 그가 전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박찬웅은 좀 다른데, 이창동은 진짜로 주변에 있을 법한 족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영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진짜 주변에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박찬욱 영화는 주변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주변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유괴 당해 본 적이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박찬욱이 좋은 점은 그 비현실적인 요소를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요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슈퍼맨 같은 거 이제 그 뭐예요, 비현실적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날아다니냐 그런 것 때문에 영화 안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비현실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박찬욱은 그 안에서 송강호하고 신하균하고 배두나 그리고 유선이 그 어린애 있죠, 그죠? 어린애가 이름이 뭐였지? 한보배, 그리고 그 신하균 누나, 그리고 신하균 뭐 등등등등, 아무튼 주변 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어떻게 최고조로 달아오르느냐, 어떻게 계속 쌓이고, 아 그리고 장기 밀매업자 새끼들, 그래, 걔들 까먹으면 안 되지. 그런 걸 박찬욱이 되게 잘 표현한다고 하죠.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거겠지. 그 복수는 나의 것은 그런 초점을 두고, 굳이 영화를 보신다면, 굳이 이제 옛날 거지만 찾아보신다 그러면 그런데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걸 초점에 두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걸 굳이 이제 거기 놓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아마 영화 전개가 계속 이제 극으로 치달아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거기 빠져들게 되실 거고,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하겠죠. 저는 10점 만점이면 8점에서 9점 사이. 옛날에 보고 이제 최근에 다시 본 거지만은 지금 봐도 참 재밌는 영화 같아요. 괜찮은 영화 같아요. 신하균이 나온 영화 중에요, 이거는 이제 복수는 나의 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신하균이 나온 영화 중에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구를 지켜라. 요게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가, 물론 이제 감독은 박찬욱이 아닌데요. 요 영화도 되게 재밌습니다.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그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게 이제 풍자적이거나 해학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서사적으로 쭉 보여준다 그러면,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 전반적으로 뭔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되게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하고 그리고 웃긴데, 마지막에 그게 좀 모르겠다. 웃긴 게 아니게 되죠. 아무튼 그건 직접 보시면은 아마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자, 복수는 나의 것. 오랜만에 영화 리뷰하니까 힘들다. 자, 영상 끊죠.